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우리 의뢰인분이 어렵사리 이혼을 결심하고 오셔서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전반적으로 승소를 하게 된 사안인데요. 의뢰인분은 약 16년의 혼인기간 동안 좀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든 점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가정에 성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특히나 뭐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을 잘 유지해보자 이렇게 이제 지내셨는데요. 지난 갈등을 돌이켜보면 이제 뭐 양육에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 의뢰인분의 어머니 이제 친정집에서 좀 거주할 당시에 이제 상대방이 그거에 되게 뭐 굉장히 뭐가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하더니 뭐 가출을 해서 상당 기간 뭐 있는다거나 또는 의뢰인분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예를 들어 주식을 매수했는데 그거 잘 안 되자 상대방이 너무 그걸 막 가지고 구박하고 막 이러면서 또 안 좋다거나 뭐 그런 사건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럭저럭 네, 지내오셨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그 남편이 약간 어떤 집착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극단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가, 이것 때문에 결국엔 많이 힘드셨던 건데요. 의뢰인분이 이제 직장 내부에서 홍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분이 이제 주로 영상을 끌어가는 역할을 맡게 됐나 봐요. 그리고 이제 직장 그 동료분들과 또 모임도 있고 이런데 뭔가 상대방이 이 홍보 영상 촬영에 대해 굉장히 불만을 가지면서 왜 그 뭐 이성과 그런 영상을 촬영하느냐, 뭐 그건 왜 하는 거냐,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뭐 그 모임은 왜 가는 거냐, 막 등등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괴롭히기 시작했고, 너무 하나하나 추궁하니까 의뢰인분이 뭐 이제 건성건성 대답을 했더니 뭐가 또 사실과 일부 안 맞았나 봐요. 그랬더니 너 이거 거짓말한 거냐고 하면서 한 번 추궁하기 시작한 게 너무 이제 끝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은 도대체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참여하고 사회생활 하는 걸 가지고 왜 구박을 하는지부터 이해가 안 되고, 하도 추궁하고 하도 괴롭히니까 대충 말한 걸 가지고 제대로 말을 안 하네, 뭐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하네, 튕기는 게 있는 것이냐, 왜 이렇게 대충 말하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서 괴롭히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이게 결국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그 상대방이 너에 대한 배신감 크고 뭐 짜증나고 뭐 말도 하지 마라, 재산적인 것도 뭐 이렇게 마치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가족의 어떤 조사나 이런 거 조금 그런 것도 별로 원고가 오길 바라지 않고 의뢰인분이 오길 바라지 않고,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는 어때요?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그럼 사실상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고, 게다가 자녀들 3명이 보는데 얼마나 이게 안 좋겠냐. 차라리 정서적으로 완전히 되고 대화가 되든지, 대화가 단절 상태거나 맨 비난하거나 뭐 그런 상황밖에 안 되니까, 이러니까 아마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드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의뢰인분 예상과 다르게 무슨 이혼이냐라고 하면서 심지어 자살 시도를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뭐 밧줄을 뭐 이렇게 매면서.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집착은 집착대로 하고 의심은 의심대로 하고 통제는 통제대로 하면서 왜 이혼 또 하자고 하면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 괴롭다, 이런 상황이 이제 되셨던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좀 단절 상태로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셨고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상 행동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즉시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셨고요. 상대방은 뭐 이혼에 대해서도 뭐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를 소송 내내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회복할 의사나 의지나 그런 태도를 또 보이지는 않고 뭐 이런 상황이셨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거의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됐고, 재판부에서 그간의 혼인 기간이나 생활 등을 고려해서 의뢰인분에게 50%의 기여도로 인정하게 되고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뭐 다 못 받아들이겠고 양육비도 현실성이 없다, 본인이 현실적으로 실제 수령하는 뭐 급여가 이건데 양육비 주고 나면 뭐 나는 뭐 어떻게 생활을 하며,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 이후에 의뢰인분에게 막 연락을 하더니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은 상대방의 주장이고, 이 사안은 이혼이 되는 게 맞으며 우리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우리 의뢰인분에게 합당하게 재산 분할 청산받고, 또 자녀 3명을 이제 키워야 되니까 기존에 우리가 거주하던 전셋집을 우리 의뢰인 명의로 그대로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게 3억이 넘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1억 5천 정도를 추가로 받으면서 즉 4억 7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친권자 양육자가 우리 의뢰인으로 지정되고 양육비는 1인당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으로 인정되면서 마무리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이 이제 당초에 상대방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상대방이 그렇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니 그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혼 자체가 될 것인가, 수월하게 될 것인가, 이혼을 전제로 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사안인데요. 상대방의 어떤 과도한 행동이라든지 이상 행동, 그걸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사실상 파탄낸 상태, 이런 것들을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짚고 그게 판결 이후에도 반영이 되면서 이혼은 물론이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양육비 등이 합당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